근데 이게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되고 각각의 정부가 들어서고 그 각각의 정부가 자기가 정통이다. 이걸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1920년 이후 45년 사이에 연해주나 중국에서 만주에서 독립투쟁을 하려면 좋으나 싫으나 자기가 다 뭐가 돼야 된다.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든지 러시아 공산당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 다음에 또 이쪽 상해임정이나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국민당 정부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반공산주의 입장을 가져야 되잖아. 왜냐하면 국민당하고 같이 하려면. 그런데 이제 서로가 분단이 돼가지고 이제 서로의 정체성을 주장하니까 남쪽에서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옛날 전적이 뭐 러시아 소비에트에 관여했거나 동북 항일 연군에 관여했거나 안 그러면 그런 공산당 국가 이제 김원봉이처럼 공산주의자 아니라도 나중에 북쪽으로 건너가서 어때요? 북한에서 부수상까지 했는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에 수립하는데 가서 기여를 했거나 하는 사람을 우리가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아직 훈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했든 독립운동가는 독립운동 했는 것만 준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걸 다 역사책에서 없애야 되는데 북쪽하고 이 정체성 경쟁을 하는 과정에. 그럼 북쪽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남쪽의 어떤 뭐 장기석 정부에 했거나 남쪽 안에서 했거나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가 아닌 사람들은 어때요? 북쪽에서도 그걸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일치 안 하잖아요. 김원보이 같은 사람은 공산주의가 아닌데 저쪽을 건너가서 거기서 부수상까지 했는데 김일성 그 유일 권력을 만들 때 다 숙청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 북쪽에 있을까 없을까? 어깨 숙청됐으니까 북쪽에도 기록이 없어요. 남쪽에는 그 사람은 북한 정부 수립할 때 참여한 사람이니까 남쪽에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수천 년 된 옛날 역사에 사람 없어진 게 아니고 이 분단에서 상호 경쟁하면서 우리는 많은 객관적 독립운동사가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다 이제 빠지니까 우리 독립기념관에 독립운동가로서 기록할 게 1920년 이전 이런 이념 분쟁이 일어나기 이전의 기록과 그 이후에는 뭐 한글학회 사건이라든지 뭐 3.1운동 만세 불렀다든지 뭐 이런 거. 왜? 그 이후에 20년 이후의 무장투쟁은 우리 이쪽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윤봉길 의사 폭탄 던진 거 뭐 강훈교수 이런 거 몇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별로 한 게 없이 된 거예요. 북쪽은 또 그 김일성 유일 체제를 잡아가는 과정에 김일성과 같이 한 그 부대만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김일성 독립운동만 가리키고 사실은 김일성은 나이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중에 중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독립운동을 안 한 가짜 그거는 아니지만 독립운동가인 건 맞지만은 그때 나이가 아직 30살도 안 될 때니까 그러면 많은 그 투쟁을 했던 선배들이 해방 끝나고 다 북한 정부에 들어와서 다 그 북한 정부 수립하는데 참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김일성 유일 체제가 잡힐 때 다 숙청이 됐다는 거예요. 모스크바파에서 숙청이 되고 연안파에서 다 숙청이 되니까 북한에서 가르치는 오직 김일성 부대에 독립운동한 거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그게 같이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막 굉장히 영웅으로 되어 있는 상태니까 남한만 왜곡된 게 아니고 북한도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북쪽은 놔놓고 우리가 남쪽에서 우리가 지금 책에서 배울 수 있는 이렇게 허용된 이것은 진짜 이렇게가 나라의 독립이 얼마나 기여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주력적으로 투쟁한 것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것이 묻히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이 굉장히 왜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공부했을 때 뭐 힘이 모자라가 지긴 졌더라도 한 데까지 해봤구나 이런 게 안 들고 별로 한 게 없구나라든지 아주 작은 것을 막 이렇게 영화시킨 이런 얘기밖에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사에서 늘 콘소리 쳐도 이게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독립운동사가 다시 정립이 돼야 된다. 이거는 뭐 오래돼가 묻혀서가 아니고 남북이 분단돼가 이 서로의 정권의 정통성을 추정하는 한은 이거는 발굴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1992년도에 한중수교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한중수교가 되자 한국에서는 도저히 이거 안 되겠고 북한도 안 되겠고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이 이제 개방이 되니까 중국에 가서 이 한국에서 말 못하고 북한에서도 없는 이 역사를 제3국 입장에서 중국 현지에서 정말 독립운동했던 걸 사실대로 만드는 그런 역사책을 한번 복원해보자. 92년부터 바로 이 작업을 하려고 그랬어. 근데 처음엔 될 것 같았는데 구체적으로 더 보면 그것도 안 돼요. 왜? 예를 들면 김일성의 그 어떤 활동을 객관적으로 증언을 받아가 기록을 한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남쪽은 그거 가짜 김일성이다라고 돼 있는데 김일성이가 독립운동을 했고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다 하면 아주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남한보다도 북쪽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 북쪽은 모든 독립운동을 김일성이가 다 했고 그런데 김일성이가 한국의 동북항일연군 몇 방면 몇 대장으로 했다. 이러면 그 김일성에 대한 엄청난 폄하가 되는 거예요. 현재 북한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조중간에 뭐가 된다? 이게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다면 뭐다? 1920년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 보동 청산 전투 때까지 그 이전 것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지. 그 이후 거는 아직도 이게 현실적으로도 아직 손대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역사 독립운동사도 제대로 복원이 안 돼 있다. 불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가 좀 민주화되고 이념 논쟁에서 좀 벗어나고 북쪽은 당분간 그렇다 하더라도 남쪽에서라도 어때요? 우리가 마크스의 공산주의 운동을 했든지 사회주의 운동을 했든지 민족주의 운동을 했든지 뭐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서 했든지 러시아 공산당에 들어가서 했든지 미 CIA에 참여해서 했든지 뭐 장애사가 했든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독립운동 한 거는 한 대로 그냥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이 또 나중에 변절을 한 거는 어때요? 한 대로 또 인정을 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 또 고나마 남은 중에 나중에 나이 들어가 변절한 건 또 다 빼버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은 게 누구밖에 없다. 20대 죽은 사람만 남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운동한 건 운동한 거고 변절한 건 변절한 거고 북쪽에 가서 기여한 건 북쪽에 가서 기여한 거고 남쪽에서 우파로 가더라도 그건 간 거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야 그나마 우리의 독립운동이 좀 풍성해질 수가 있다. 이게 또 바른 기록이고 그러려면 우리가 너무 이념적인데 매달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뭐 일본
군대 가서 했다 하는 것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또 군대 안에서 약간 사회주의적인 노선을 걸었다. 이것도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또 혁명을 해가지고는 또 반공적으로 갔다. 또 독재는 했지만 경제개발에는 효과적으로 대응을 했다. 공고고 사는 사고 이렇게 인정을 해서 역사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여자 손 한 번만 잘못 짧아버리면 어때요? 모든 건 다 없어지는 일시에 다 없어져 버려요. 내가 아무리 유명해도 그 성추행을 했으면 그건 또 그때로 뭐한다?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또 다른 공로가 있다고 그걸 무시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노력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독립운동사를 잘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1945년까지는 뭐를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그런 데서 45년에 광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독립운동이 끝났느냐? 아니에요. 독립운동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하나가 뭐라고? 외세로부터의 독립이고 하나는 뭐다? 지배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이죠. 1945년에 외세로부터의 나라의 독립은 분단으로 해서 왜곡이 됐고 그러나 독재라고 하는 이 질서는 그대로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4.19 혁명은 뭐다? 우리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지금 3.1운동 100주년을 받는 지난 100년이 어때요? 이 두 가지로부터 외세로부터 자주권을 획득하는 것 그 다음에 지배질서로부터 민이 주인이 되는 그 역사를 100년간 면면이 지금 이어온 거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의 역사다. 독립운동사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오히려 이게 제대로 정리가 되는 거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죠. 왜?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외세로부터의 독립이 자주 독립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상당 부분 아직 종속된 측면이 남아있다. 그럼 이것이 그래도 자주 독립이 되려면 바로 분단이 극복이 되고 통일이 돼야 우리가 자주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평화와 통일로 가야 뭐다? 우리의 3.1 독립정신의 한 부분이 완성이 되고 하나는 뭐다? 이 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이 민주주의가 어때요? 더 심화 발전해야 민의 입장에서 완전한 독립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근데 아직도 우리가 거기 좀 부족한 면을 갖고 있다. 북쪽은 아직 많이 부족하고 남쪽은 상당 부분 민이 주인이 되는 쪽으로 왔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선출하는 건 상당히 민주적인데 선출된 권력을 집행하는 것은 뭐 그냥 거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법 개정을 대통령 권력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이걸 분산시켜야 된다. 중앙의 권력이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된다. 선거제도가 너무 승자 독식 구조로 되어 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소수자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헌법 개정의 3대 요소라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더 심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헌법 전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대한국민은. 그러니까 3.1 독립정신을 계승한 거하고 뭐다? 불의에 저항한 4.19 정신을 저항한. 그러니까 이게 3.1 정신을 계승했다는 것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외세로부터의 독립이 강조된 거고 4.19 혁명은 지배 세력으로부터 민이 주인이 되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의 과제가 뭐다? 바로 평화적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거고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는 거다. 이렇게 딱 헌법에 국가의 역사가 정리되어 있고 앞으로 가야 할 목표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된 사람이 나라를 평화적으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지켜내지 못하거나 통일의 어떤 것들을 포기한다면 그는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헌법의 선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국가의 지향이 이 두 가지,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이 민족의 평화와 나라의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국가의 과제라는 것이 이것은 헌법 전문에도 그 다음에 1조부터 딱 그냥 박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과제가 지금부터 100년의 3.1운동의 과제, 100년 3.1운동이 있기 이전의 100년에 소위 1800년 초에 이 민이 저항하기 시작하는 이런 내용을 쭉 이어서 지금 200년에 이르렀다. 그 분기점이 3.1운동이죠. 3.1운동이 거기서 뭐다? 외세로부터의 독립, 지배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수립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우리가 지금 100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발전해 온 거예요. 그 원을 우리가 성취해 온 거예요. 우리가 3.1운동이 없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참 이상하잖아요. 이 역사를 꿰일 수가 없는 거예요. 3.1운동이 없으면. 고려가 우리가 고려를 개성한다 이 입장을 딱 건국기념에 안 넣었으면 5천년 민족사 6천년 민족사 개성이 안 되고 중간에 끊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3.1운동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쓰고 태극기는 뭐 그렇게 이제 이것은 뭐 역사적 전통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태극기를 국기로 쓰고 함으로 해서 이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쓰므로 해서 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를 두 개를 명확하게 표시한 거다. 나라가 독립돼야 된다는 거, 민이 나라의 주인이어야 된다는 거. 그걸 지금 100년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아주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고 아직 조금 과제가 남았는데 그게 분단국복 통일이라고 할 수 있고 민주주의를 좀 더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